자, 우선 함수가 뭐냐? 함수의 뜻부터 나오는데 함수의 뜻이 나오기 이전에 대응이 먼저 나와요. 대응이라는 거. 가볍게 읽어보세요. 대응. 대응이 뭐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대응 읽어보시면은 두 집합 xy에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짓는 거를 대응이라고 해요. 아, 짝짓기 하는 거구나! 아,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네, 너무 놀랐잖아요. 일어나. 졸지 마세요. 이게 왜 졸린 줄 알아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피곤해서 졸리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집중을 안 해요. 추워요. 긴장하고 있어요. 추워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 그나마 안 졸려요. 자기가 너무 긴장을 안 하고 너무 릴렉스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졸린 것도 있어요. 안 그래? 그렇죠. 긴장해봐요. 졸음이 오겠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왔어. 졸려? 졸리니까 좀 이따 오세요. 그럴 거야? 긴장을 좀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조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졸아요. 완전 예전이 안 졸아요. 원래 이게 조는 것도 그래서 습관이에요. 선생님이 항상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2학년, 3학년, 선배님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은 3년, 4년, 5년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도 한 번도 안 졸린 애들이 진짜 절대 안 졸아. 낮에 체육대회를 하고 뭘 하고 와도 막 몸이 땀에 쩔어갖고 와도 절대 안 졸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조는 것도 약간 습관이기는 해. 습관. 내가 그래서 그 존 애들한테 얘기하거든. 학교에서도 졸지? 근데 안 존다고 하는데 100% 졸아하게 해야 돼요. 졸죠? 봐요. 습관입니다. 물론 정말 체력적으로 몸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졸거나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물어보잖아. 어디가 아프니? 항상 물어보잖아. 어디가 아프니? 항상 물어보잖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아, 존다고 자꾸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파서 조는 건데 되게 서러워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너무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 항상 내가 이러면 내 이 얘기를 하죠. 양치기 소녀 얘기를 하죠. 저요? 아니 자 아무튼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네. 나중에. 자 대응은 이런 거예요. 대응은 그냥 짝짓기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함수인데 함수는 뭐냐? 하나의 집합에서 하나의 집합으로 대응시키는 게 함수예요. 대응시키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기호로는 f 땡땡 라지 x 화살표 라지 y 이렇게 써요. 아, 이쪽에 집합에 있는 원소를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게 함수구나. 이렇게 함수라고 한다고. 별거 없어요. 대신 함수는 정확한 뜻에서 여러분이 이런 걸 잡으면 좋긴 하지만 내가 요거에 대한 욕심 많이 부리지는 않을 건데 함수의 정확한 뜻은 여기 있는 애를 여기 있는 애로 대응시키는 게 함수, 짝짓기 하는 건데 짝짓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애가 다 하나씩은 짝을 지어야 돼요. 하나씩은. 이게 함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은 짝을 지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짝이 안 지어지고 가만히 있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또는 혼자 두 놈하고 짝을 지어도 안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의미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함수에서 이 앞에 있는 집합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화살이라 그랬을 때 화살을 쏘는 집합을 뭐라 그러냐? 정의역이라 그래요. 화살을 맞는 집합을 뭐라 그러냐? 공역이라 그래요. 이런 단어도 모르면 귓밥이 그죠? 큰일 나겠죠. 자, 새로운 용어가 이제 치역이라는 게 있어요. 치역. 치역. 치역은 뭐냐? 지금 이 함수라는 거를 나타내다 보면은 정의역에 있는 애가 공역에 있는 애로 화살이 쏴지는데 그럼 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공역 중에는 화살을 맞는 애도 있고 안 맞는 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화살을 맞은 애들 걔네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입니다. 치역.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 알아뒀으면 좋겠지만은 그거까지 좀 욕심이고 어쨌든 치역은 뭐다?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자기가 조금 정확히 가실 분들은 조건제시법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나중에 문제에서 한글로 안 알려주고 치역이라고 한글로 안 써주고
요렇게 써주기도 하거든. 나중에 문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y는 조건유식법이죠. 집합 fx 바 x 요런 조건이 문제에 써있는 문제가 뒤에 가면 실제로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y는 뭐야? 공역이야. 얘는 뭐야? 치역이야. 아, 공역하고 치역이 어떻다? 같다 이 소리죠. 선생님이 이걸 줄 뭐라 그래요? 공치가 그렇죠. 공치가 같다 이렇게 부르죠. 줄여서. 일부 학생들은 줄임말 좀 그만 쓰라고 하는데 자 공치가 같다. 학교에서 이상하게 봐요 선생님. 나를요? 아니 제가 맨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내가 근데 줄임말 많이 안 쓰는 편인데 뭐 그리 많이 줄였다고? 이상하대요. 누가? 저요? 어떤 자식이? 쌤이 아니 뭘 줄여서 얘기했길래? 그 있잖아요. 산기는 대부분 많이 산기로 줄여서 하고요. 산기 말고요. 쿠시도 대부분 쿠시로 많이 혹시 줄이고. 그 전인데? 집합. 필충. 필충 대부분 다 필충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요? 필요충분이라고 하는데. 아니 정확하게 필요충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필충이라고 그거 줄였다고 뭐라고 안 했는데 이런 건 줄이면 좀 그럴 수 있지. 이런 건 줄이면. 좀 부럽다. 아니 됐고 아무튼 자,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줄이거든요. 줄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써 선생님들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접선 있잖아. 접선 네. 접선을 그릴 때 접선 중에서 나중에 이렇게 곡선 여기다 접선을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네. 이런 접선이 있고 파란 애가 있고 이렇게 빨간 애도 이것도 접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몰랐죠? 여러분? 빨간 것도 접선이라고 불러요. 진짜요? 그래서 파란 것처럼 그려지는 접선을 곡선에 스치는 접선이라고 불러요. 빨간 왜? 아니 왜? 뭐라고? 빨간 애를 갖다가 곡선을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 실제로 이렇게 부릅니다.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냐 스치는 접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류를 접선. 나중에 여러분 어디 가면 미적원 가시면 이렇게 배우거든요. 요걸 좀 우리가 줄여서 나중에 얘기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스. 진짜 그렇게 말해요? 아, 한 글자로? 그 너무 줄인 거죠. 너무 줄인 거고 진짜? 수접이라고 해요. 수접.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하다고 하지 말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조? 관점은 뭐예요? 관점은? 관통하여서 아유, 내가 이제 관통한다고 난 그런 말 안 써요. 그런 어려운 말 안 써요. 아까 뭐라 그랬어? 뚫고 지나. 뚫고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뚫고? 뚫접이요. 무서워. 선생님도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쳐보세요. 죄송해요. 네이버 같이 쳐보시면. 아무튼 이렇게 다 줄임말인데 공치 얘기하다 좀 딴 데로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치역이 뭐라고 핵심은? 저기 그 교집합.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치역이 뭐라고요? 함수값의 집합이다. 함수값의 집합.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야. 그 함수값은 뭔데?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뭔지 모르면 말짱 꽝이죠. 함수값은 뭐야? 함수에다가 그 정의역에 있는 x를 넣어서 얻어진 값. 그게 함수값.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fx가 뭐 이렇게 알다시피 x제곱 더하기 1이야. 정의역이 1, 2, 3이야. 치역을 구하래. 그럼 치역은 뭐야? 함수값의 집합. 1 넣어. 이런 식으로. 이게 어렵냐고. 안 어렵죠. 하지만 정확하게 뜻은 좀 알아두셔. 그리고 치역은 보시다시피 항상 공역에 뭐가 되겠어요?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 뭐라 그래? 합집합. 부분집합이라고 그러죠? 환장하겠네요. 저거 저렇게 생겼잖아. 아이 이걸 모양 보고 합집합이라고 하시면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차라리 저 아래 있는 걸 말해주시지. 억울해요 이거는. 억울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됐고 아무튼 알아두시고 실제 이제 내신이나 그런 문제 중에 다음에 치역을 쓰세요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이렇게 교과서에 그런 거 있어요. 있어 실제 문제 있어. 틀린 애들 있어. 문제 풀어봤어요? 이게 풀어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그런 걸 틀린 애들 중에 진짜 아예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서 틀린 애들도 있는가 하면은 치역을 쓰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답에다. 보시다시피 역자 들어가는 건 다 집합이에요. 집합 표시 안 하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완전 다른 겁니다. 주의해야 될 건 이 정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뒤에 있는 거 하나도 안 읽어봐도 함수가 둘이 같대. 그럼 당연히 두 함수가 같다는 건 함수라는 건 대응이잖아. 뭔가가 대응되는 건데 그럼 대응이 같다는 거야. 다시 생각하면 대응이 같다는 거는
어떤 애가 똑같은 애가 있으면 똑같은 애다가 써야지 똑같은 함수일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굳이 이제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는 거는 뭐가 같아야 되냐? 정의역에 있는 x에 대해서 뭐가 같으면 돼요? fx는 gx다. 아니 한글로 얘기하면 뭐야 그러니까? 다 뭐야? 모든 원수. 아니 그게 아니고 정의역에 있는 x에 대하여 요거 형광펜 친 거를 한글로 써보면은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하여 뭐가 같다? 치역. 치역이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공역. 뭐가 같다? 정의역과 공역. 함수값이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김영원 학생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너 공부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수학 공부를 할 때 본인은 쓰고 읽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안 돼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라는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단어인데 저 하나의 문장의 단어인데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은 거다.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고. 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안 따라하지? 외진하고 당연히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배운 개념에 대해서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별거 없죠 솔직히. 네. 그죠? 근데 이 별거 없는데 나중에 이거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좀 글로 많이 읽어보고 써보시면 좋겠고요.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뭐냐?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뭐 간단히 보시면 집합이에요. 원래는 알고 보면 집합인데 그 순서쌍을 갖다가 나타내는 집합이고요. 집합이고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고. 만약에 좌표 평면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한 구분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함수라고 할 수 있냐 없냐는 거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함수의 뜻이 되냐 안 되냐, 정의를 만족하냐 안 하냐 보시면 되고,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x에서 y로면은 x가 y로 하나씩 쏘면 돼요. 하나씩.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x가 여기 이게 x축이니까 여기 x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이. 네. 걔가 하나를 집었을 때 한 군데에다가 값을 찍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값을 몇 개 찍었어? 2개 찍었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요령은 뭐냐? 보니까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돼.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을 그어서, 근데 우리가 세로선을 있어 보이게 수식으로는 뭐라고 써요? x는 k꼴이라고 써요. 저 A. k냐 a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x는 꼴이 세로선. 참고로 가로선은 뭐예요? y는 꼴이 가로선. 나중에 헷갈리죠. 이걸 외우는 사람. 외우는 사람은 헷갈리죠. 뒤에 가면 배우거든요.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누구는 가로선 그어서 조사하고 누구는 세로선 그어서 조사해.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는 사람은 나중에 계산할 때 그런 건 안 틀려. 문장제 문제가 있어. 문장제 문제. 기억니은 디귿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러죠.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런데 헷갈리죠. 함수의 그래프는 가로선을 그려서 판단하냐 세로선을 그려서 판단하냐, 그거를 본인이 이해를 하시고 외워야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외워버리면 당연히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주제죠. 두 가지니까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는 거는 세로선. 왜 x값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세로선. 자, 쇼펜의 A 단계는 다 채우시고 우선 뒤에 몇 개 좀 보고 다시 빠꾸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들 쭉쭉 넘어가고 여러분 잠깐 풀어볼 시간 드릴 테니까, 자 959번에 자 두 집합이 있어요. 함수인 거 찾으래요.
자, 이런 거 진짜 틀려면 나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틀리시면 진짜. 함수냐 아니냐 찾으래요. 함수냐 아니냐? x에 있는 게 y로 하나씩 같냐 안 같냐 보시면 돼요. 기억. x에다가 마이 넣어봐요. 얼마예요? 2예요. 있죠? 네. 마이를 넣어봐요. 1이에요. 있죠? 0 넣어봐요. 0이에요. 있죠? 응, 함수야. 근데 니은 x에다가 마이 넣어봐요. 2는 4 빼기 1이니까 3이죠. 있어 없어 쏠 때가? 아니죠. 이건 이런 게 괜히 이런 것도 쫄지 마시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고 작으면 2로 가래. 약속이야. 자, 그럼 x에다가 마이 넣어봐.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있죠? x에다가 마이를 넣어요.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네. 네. 있죠? 네. 0 넣으면 없어요. 1로 가죠? 그러네요. 엄보 함수이 아니에요? 함수죠. 함수입니다. 함수입니다. 뭐가? 왜요? 왜 함수? 뭐가? 아니 왜요라고 하시려면은 왜 함수가 아닌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함수니까 함수라고 한 건데 여기 있는 애가 이쪽에다 쏴 제끼면 함수라 그래서 쏴 제꼈으니까 함수인데 본인이 함수가 아니라고 하면 왜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뭐 바로 잡을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2 넣은 거예요. 뭐 상관이에요. 마이너스 2 넣으면 2로 가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2로 가고요. 0 넣으면요 1로 가요. 근데요 다른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 공부하실 때 다른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원래 뭐 많이 애들이 헷갈려하는 건데, 선생님 2한테 2방 쐈으니까 함수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뒤에 있지 않나요? 한 적이 없다고. 있는데. 아직 배우지 않은 거 기억하려고 하지 마요. 배운 거 잘 기억, 배운 거 잘 기억, 배운 거. 이런 거 진짜 완전 땡큐죠. 이런 문제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F3 구하래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위아래. 아래 위. 그러지 마. 그죠? 위에다 넣어야 되죠? 얼마예요? 4예요. 자, F29 구하래요. 29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아래다 넣어야 돼요. 아래다 넣으니까 얼마예요? F25예요. 다시 F25 얼마인지 안 나왔잖아. 25 어디다 넣어야 돼요? 또 아래 얼마예요? F 이제 뭐 좀 해보시면 감이 있으면 알겠죠. 아 계속 4씩 까란 소리네. 예? 모르면 계속 까든가. F 얼마예요? 그 다음에 17 F 13 계속 F 9 F 자 5까지 왔어. 자 5 어디다 넣어야 돼요? 밑에 그죠? 1 어디다 넣어야 돼요? 위에 얼마야? 2죠. 그래서 답은 얼마? 이런 거 틀리면 되겠어요 진짜? 이게 어렵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저요? 아니 그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 다 맞춰야 되겠죠. 이런 거는 뒤에 가면 합성함수 가면 다시 하긴 할 건데 그냥 고민해서 이런 거 풀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얘를 줬는데 F2 구하래. 여기에다가 X에다가 2 대입하는 인간들이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해봐. 2 대입해봐. 얼마야? 1이요. 크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 대입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뭘 대입해야 될지 자기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보세요. 이게 아까 위에 대표랑 같은 거야. 쫄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이런 약속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다. 여기는 뭐 상자리도 그냥 좀 할만하긴 한데 상자리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중자리 정도까지 나시고. 행렬 왜 있어요? 행렬이 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수학은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건데 다행히 이번 시험에서는 지금 중간고사 내가 지금 봤던 시험 문제들 중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행렬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없었거든요. 원래는 나오는 게 정상인데 학교에서 아무도 안 냈어. 자 넘어가서 자 여기 유형 3번은 우선은 여기는 그냥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대표만 보고 이따가 문제 풀라고 해도 여러분 여기 건드리기보단 다른 데부터 익히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임의의 XY에 대해서 참고로 임의가 뭐예요? 임의가? 임의라는 게 뜻이 뭐예요? 임은? 임의의 잡는다고요? 이게 오히려 남학생들이 잘 알아. 왜냐면 걔들 게임을 하니까. 여학생들도 게임 하잖아 근데. 아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임의의 뭐예요?
게임 안 해? 뭐라고요? 게임에 보면 여러분이 캐릭터 같은 거 고를 때 그런 거 할 때나 그냥 게임 아니어도 뭐 같은 거 할 때 그 랜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랜덤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랜덤 의미로 골라요. 그런 게 아무튼, 어딨어요. 그러니까 의가 영어로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랜덤 마구잡이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 실수 XY라는 거는 XY 실수 아무거나 다. 그러니까 모든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명제 배울 때 그 모든 부정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또 네. 어떤 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비슷하게 어디가 비슷해요? 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푸냐면요. 그냥 약간 수감각입니다. F1이 2예요. F7 구하래요. 여기다가 넣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값을. 그럼 여기 7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뭐 대입해야 될 것 같아? X랑 Y에다가. 7이 나오려면 그렇죠. 얘를 구해야 되니까 X랑 Y에다 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3, 4. 3, 4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3, 4. 그럼 F7은 F3 곱하기 F4네. 그럼 다시 뭘 구해야 돼? F3, F4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F3 구하려면은 다시 뭘 구해야 돼? 뭘 대입해야 될 것 같아? 1, 2를 대입해야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뭐야? F1 곱하기 F2네? 근데 F1은 알아, 2라고. 근데 F2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F2를 모르니까 F2를 또 구해야 되거든? F2 구하려면 X랑 Y에다 뭐 대입해야 될 것 같아? 1, 1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F1 곱하기 F1이 되네? 얼마야? 4네. 그럼 얘 4네? 아, 그럼 F3 얼마야? 8이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찾는 거거든? 그럼 이제 뭐 이거 솔직히 뭐 아무것도 필요 없냐?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감각은 좀 있어야 돼요. 수감각.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메인 유형은 좀 아닙니다. 자, 유형 4번 보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까지예요. 함수 fx가 ax 더하기 b라고 줬어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몇 차 함수예요? 1차죠, 1차.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공역과 치역이 같대요. 예, 공치가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겁니다. 어떻게 푸셔야 되냐? 공역은 뭐예요? 현재 공역은? 얘가 공역이에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얘가 정의역이자 얘가 곧 공역이에요. 정의역 공역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공역은 줬어 얘라고. 치역은 뭐야? 치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역은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이거든. 그럼 얘 함수값이 뭐냐고. 그때 여러분이 하는 게 이제 함수예요. 그 그래프야. 얘가 어쨌든 1차 함수꼴 아니야 지금. 그럼 얘는 어쨌든 뭐 A가 양이냐 음이냐 이거에 따라서 A가 양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올라가죠. A가 음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근데 내가 지금 가진 범위가 뭐야? 마일에서 3까지예요. 마일에서 3까지. 그럼 얘는 이때 치역이 뭐야?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이야. 함수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여긴 함수값이 얼만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여긴 얼만데? 3a 더하기 b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치역입니다. 이때는. 근데 반면에 이때는 함수값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함수값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참고로 얼마야?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여긴 얼마야? 3a 더하기 b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치역이죠. 그럼 각각의 경우에 공치가 되려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려면 이게 공역이라면 얘가 치역하고 같으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얘가 치역의 범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둘이 똑같으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일이 돼야 되겠죠?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3이 돼야 되겠죠? 반면에 요때는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공역은 제곱. 그럼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마일이 되고 얘가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각각의 경우에 답은 연립이야. 연립. 연방 푸는 거잖아. 잽싸게 둘이 빼시면 4a지. 4지. a 얼마야? 1이야. b 얼마야? 0일걸? a에다 1 넣으면 0이잖아. 그지? 자, 일로 와서 얘 둘이 연립하시면은 둘이 빼면은 마이너스 4a 4거든? a 얼마?
암산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수업을 일. 집중을 하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렇네요. b는 얼마예요 그럼? 2요. 2죠. 근데 이 중에서 a, b가 0이 아니랬으니까 답은 누가 되겠어요? 거기요. 오른쪽이 되겠죠. 자, 이거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여러분 시험에 100% 나옵니다. 어려워서 아니고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그럼 무조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이고 무조건. 지금도 나오죠? 뒤에 가면은 1대1 함수 가면은 거기 가면 또 나오고요. 뒤에 가면 역함수 가면 거기 가면 또 나와요. 똑같은 문제인데 말만 바꿔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공식 문제, 1대1 함수 문제, 역함수 문제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얘가 대표가 좀 더 어렵고 밑에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밑에가 더 쉬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대표 유형을 갖다가 연습을 빠바바바박 하셔야 되겠고. 선생님이 뭐부터 했어요? 이 문제 풀 때? 선 그렸어요. 아니 그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제일 먼저 뭘 했어요? A를 분류를 했죠. 여러분 이거부터 해서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죠. 왜? 왜 분류를 했어? A가 양이면 증가, A가 음이면 감소. 내가 그래서 이걸 니네한테 익숙해지고 나서 내신 대비 기간 되면 이렇게 매번 안 그려. A가 양이면 증가잖아. 그럼 증가면 어떻게 돼야 돼? 작작 큰큰 이렇게 짝져야 되거든. 작작 큰큰. 네. A가 음수면 감소면은 작큰 큰작.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증가면은 작은 애가 짝이고 큰 애가 짝이고, 감소면은 작은 애 큰 애 작은 애가 짝이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풀어. 익숙해지면. 아무튼 970은 꼭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973하고 똑같은 거네요. 973. 네.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이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 시작을? 저기 분류. A가 양이냐 음이냐 분류부터 하셔야 되겠고, 이제 얘는 안 그리고 한번 해보면 A가 양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니까 작작 큰큰이라고. 그럼 작작 큰큰이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좌표로 찍어놔. 뭐야 작작 큰큰이면 1,2, 2,6 지난다로 푸시면 돼. 그럼 A가 음수면 작큰 큰작이니까 뭐야? 1,6, 2,2라 대입해봐. 이 중에 안 된 애가 있을 거야. 이 중에. 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 이거 좀 맞춰야 돼. 아무튼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거는 좀 이제 정이긴 하죠. 밑에 거는 2차. 이게 좀 위에 거랑은 좀 다르게 밑에 게 좀 더 어렵겠죠. 이따가 이건 답 좀 내보시고, 자 넘어가서, 자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이거 대표용 되기 쉽습니다. 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는데 정의역에서 fx, gx가 있어서 f랑 g랑 같대요. 아까 이제 둘이 함수가 같다. 뭐가 같다? 위치가 같다. 그게 아니고, 아까 그래서 내가 그걸 자꾸 내가 얘기를 해보라 했잖아.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적어도 어떻게 푸는지 잡혀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여러분한테 아까 필기했던 그만큼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최상인데, 그게 좀 힘드시면 우선은 정말 핵심적인 결론이라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두 함수가 같다.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 마일 넣어봐.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기 1이고요. 1 넣어봐. a 플러스 b는 마일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둘이 연립하시면 a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무슨 말이다? 두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어렵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 78번. 자, 얘는 물음이 좀 달라. 이 위쪽에 있는 다른 문제들 보시면은 다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고 위에 있는 문제들 봐보세요. 위에 있는 문제들 다 집합을 줬죠. 그죠? 76번도 집합 줬죠? 77번도 집합을 줬잖아요. 얘는 집합을 안 주고 그 집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집합이 있는데 뭔지 몰라. 근데 F랑 G가 둘이 똑같아야 된대요. 같아야 된대요. 그 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두 함수가 같다.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럼 아까처럼 풀려면은
그 집합에 있는 원소를 대입해서 같다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원소를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원소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여기다가 알파라고 써볼게요. 모르니까. 그럼 이제 둘이 같으려면은 알파를 여기다가 넣는 거 하고 여기다가 넣는 거 하고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네. 풀어. 이렇게 쓰면 당연히 풀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세우고 선생님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 풀어야죠. 2항에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3은 0이니까 인수분해 찬찬히 해서 구해주면 알파는 1하고 3이 나와. 찬찬히 하시면. 자, 그 말은 뭐야 이게?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집합 X에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알파는 후보가 뭐다? 1이나 3이 돼야 된다. 후보가. 자, 집합 X 구하래. 그럼 집합 X는 누가 되는 거야? 다 구하래. 집합 X를. 누가 되는 거야? 다 구하면 뭐 있겠어요? 여기에 쓸 수 있는 후보가 1하고 3이라며 1만 써도 돼, 안 돼? 되죠. 안 되죠? 자, 돼요. 또 누구 있겠어요? 3만 써도 되죠. 또 누구 있겠어요? 9요. 9가 왜 나오지? 요 집합은 알파라는 애를 원소로 갔는데 그 알파의 후보가 뭐다? 후보. 그러니까 내가 알파를 어디에서 갖다 써야 된다? 여기서 갖다 써야 된다니까. 갖다 써서 만든 게 집합 X야. 그럼 1만 썼어. 그게 얘야. 3만 썼어. 그게 얘야. 또 누구 만들 수 있어? 1, 3 다 써도 되죠. 안 써도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이 말이 있어서. 그래서 결론은 답은 이거 3개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뭘 많이 물어보냐? 이 물음은 오히려 좀 드물고 주로 뭘 물어보냐면 집합 X의 개수를 많이 물어봐요. 개수. 몇 개예요? 3개. 3개인데 세에서 3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만약에 개수를 물어본 거면 여기까지 구해놓고 알파의 후보까지 구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저 집합에다가 1하고 3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쓸지 말지 선택을 하는 거거든. 부분집합의 개수 1 쓸래 말래? 3 쓸래 말래? 2의 제곱이죠. 빼기 1을 하셔야 되겠죠. 왜? 이거 공집합. 알겠습니까? 주로 개수를 많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얘가 3차 방정식이었어요. 얘네 둘이 풀었더니 알파 해봤더니 알파가 3개 남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4개. 2의 세제곱 빼기 1. 7개겠죠. 그죠? 만약에 얘가 4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 풀 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어떻게 푸는데요? 4차 어떻게 풀어요? 아니? X로? 자, 그거 그렇게 푸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지금부터 등장하는 4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이나 5차는 안 나올 거거든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3, 4차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데 얘는 나오면은 다 거의 100% 뭘로 풀리냐면은 조립제법. 인수정리 조립제법으로 풀리는 거야. 해가. 네. 그래서 어쨌든 쪼렸더니 예를 들어 4차인데 해가 4개 나왔어. 그럼 집합은 몇 개라고 그래요? 15개라고 그래요? 아니죠. 15개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막말로 찍어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찍어도 답은 3 아니면은 7 아니면은 15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진짜요? 아, 왜 이걸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리를 배워서. 이거 이따 시험에 내는 선생님 맞춰요. 그럼 뭐 틀리지 맞출 마세요. 수 있죠. 자, 됐죠? 네. 자, 앞으로 가서 142쪽에 1대1 여러 가지 함수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고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칠판에. 자, 여러 가지 함수라 그래서 4개 배워요. 4개. 뭐 있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약간 중요한 건 사실 얘네 둘이 좀 중요하겠고, 얘네들은 어쨌든 약간 사이드인데, 얘랑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되겠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말. 앞에가 똑같으니까 뭐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1대1 함수는 뭐냐?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는 수식으로 그냥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수식으로. 하지만, 이거 내 욕심이고, 적어도 대답은 못 하시더라도 수식을 보고 1대1 함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확통을 하든 기하를 하든 계속 나와요. 이 표현은. 표현이 나오면 1대1 함수. 자, 뭐라고 써 있어요? x1, x2가 다르다. 이면 fx1, fx2가 다르다. 앞에서 배웠던 p이면 q이다 꼴이죠? 그죠? 요게 1대1 함수의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요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방학 때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치면서 이걸 한글로 뭐라고 읽어야 되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글로. 뭐라고 읽어야 돼요? 강의를 연습을 했잖아요. 한 놈이 한 놈만. 한 놈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요걸 이제 x의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요렇게 여러분이 말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그러면 그게 1대1 함수입니다. 네.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x의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이 1대1 함수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자, 수식으로 대봐.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다르다. 한글로 뭐야? x 값 다르면 함수 값 다르다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안 해.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P면 Q이다라고 했거든요. P면 Q이다. 이게 뭐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P면 Q이다인데 아니다이면 아니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이 뭘 딱 해보고 싶어져요? 아니다이면 아니다. 그렇지. 대우를 해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거든요. 그 대우가 뭐야? 얘가 일로 와서 부정. fx1이 fx2이면 얘가 일로 와서 부정. x1이 x2가 되잖아.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죠. 대우. fx1이 x2이면 x1은 x2이다. 이거 대우. 그러니까 이것도 왜 기억하셔야 되냐? 문제에 조건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딱 보는 순간 내가 이제 니네한테도 항상 얘기하고 쓰라고 하지만, 야 뭐야? 1대1 함수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써 있어. 뭐야? 옆에다가 1대1 함수요. 1대1 함수 줄 알아야 된다고. 대우도. 그런 의미에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옆에 보시면 중요한 게, 또 중요한 게 1대1 함수. 그래프에서 어떻게 그리시냐 이건데. 그래프에서.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되냐? 근데 1대1 함수의 뜻이 뭐예요?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그 말은 내가 x값을 다른 데다가 두 개를 잡으면 함수값도 다른 데 잡혀야 된다 이거거든. 잡혔지? 잡혔잖아. 그럼 1대1 함수인 거야. 근데 다 그래야 돼. 임의의 위치에서 모든 데에서 다 그래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내가 x의 값을 갖다가 만약에 요 정도를 잡았어요. 다른 데로. 그랬는데 함수 값이 둘이 똑같은 데가 잡혔어.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잘 집중해 듣고 있는 거죠? 너무하다. 그게 이제 너무 하네요, 진짜. 자, 집중해 듣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1대1 함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두 개 잡혀서요? 네. 이 정도에 잡으시면 둘이 똑같은 수 있잖아요.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내가 그리는 걸 잘 보고 대답을 해봐.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자, 1대1 함수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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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아직까지 계속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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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름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쭉 내려가면 되네? 그러다가 올라가니까 같은 데가 생기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대1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 방금처럼 같은 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로선을 그려가지고 교점이 하나만 생기는지 보셔야 돼요. 가로선을 그려서. 우리는 가로선을 y는 k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까 했던 세로선하고 가로선의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아까 세로선은 그려가지고 뭘 찾는다? 세로선은 그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는 게 세로선이고, 이 말을 또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왜?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세로선을 보는 거고, 가로선을 그려가지고 찾는 거는 가로선을 그려서 뭔가 판단하는 거는 얘가 1대1 함수.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른지 그거를 볼 때가 가로선. 오케이? 네. 요거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거 간단히 써놓으시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지금 써드리는 표현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인데,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는 해둡니다.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아까 여기 잠깐 연습한 것처럼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은 감소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올라만 가던가 내려만 가야지 1대1 함수예요. 올라가다 내려가는 순간 안 되는 거고, 내려가다 올라가는 순간 안 되는 거긴 해요. 알겠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선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우선은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서 이게 이렇게 풀면 틀리는 문제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올라만 가든가 내려만 가든가. 1대1 함수는 올라만 가든가 내려만 가든가. 1대1 함수의 그래프. 자, 1대1 대응은 뭐냐 그러면? 1대1 대응은 말이 비슷하잖아요. 말이 비슷해서 읽어보시면 1대1 대응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1대1 함수에다가 추가로 공치가 같다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1대1 대응자가 나오면 거기다가 계속 쓰라 그러죠. 1대1 대응이 나면 옆에다가 쓰라 그러죠.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고요. 밑에다가 공치,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계속 써놓으라 그러죠. 계속 써놓으라. 근데 우리가 1대1 함수가 방금 배운 게 그래프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만 가든가 내려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도 어떻게 했어요? 올라만 가든가 내려만 가요. 근데 거기다가 뭐만 체크하시면 돼요? 공치가 같은지만 보시면 돼요. 공치가. 공역은 뭐예요? 함수가 대응될 때 맞을 애들. 네. 치역은 뭐예요? 맞은 애들. 원소? 아니, 맞은 애들하고 맞을 애들의 차이죠. 근데 걔네들이 같대. 그 말은 뭐야? 맞았네요. 맞을 애들이 곧 맞은 애들이 되려면은 맞았네요. 다 맞았다는 거지. 안 맞은 애가 없다는 거지. 그게 1대1 대응이거든. 네. 그래서 그래프 뒤에 보면 문제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x축 y축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1대1 함수냐? 1대1 함수냐? 네. 1대1 함수야. 올라만 가잖아. 1대1 대응이냐? 네. 이게 아니야. 왜요? 왜냐면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공역은 실수 전체거든. 내가 선근계 공역이거든. 근데 치역은 뜻이 뭐야? 함수 값의 집합이야. 근데 얘는 y 값이 보다시피 밑에는 없어. 위에만 있잖아. 공치가 안 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프 비교하는 문제가 있거든. 가볍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됐죠? 네. 그래서 아무튼 문제 나올 때만 쓰라 그래요. 1대1 대응 뭐야? 1대1 함수 공치. 1대1 대응 뭐야? 1대1 함수 공치. 계속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계속 쓰다 보면. 자, 밑에 이제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는 뭐 이제 알아는 두셔야죠, 당연히. 사이드처럼 보셔야 되고, 항등함수는 우선 뭐냐? 항등함수. 우리가 이제 항등자 들어가는 말을 배운 게 있잖아요. 교과에서 이미. 그렇죠. 항등식을 배웠잖아요. 항등식이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야. 항등함수 뭐야? 항상 성립하는 함수라는 표현은 아니고, 항등함수는 함수가 누구를 넣었을 때 누군가 대응되는 게 함수 아니야.
그죠? 얼마로 나오는 게 아까 숫자 해봤잖아. 항등함수는 여기다가 집어넣은 애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게 항등함수. 저렴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전문적으로는 정확하게는 fx는 x를 만족하면 이게 항등함수. 그러니까 얘를 읽을 때 여러분이 fx는 x 어떤 문자로 기억을 하실 게 아니고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f라는 함수에다가 누구를 넣으면은 괴가 나와야 돼. 별표를 넣으면은 별표가 나와야 되고요. 기억을 넣으면 기억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 이런 게 항등함수. 그러니까 기억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뜻은. 항등함수는 뭐다? 집어넣은 게 그대로 튀어나오면 그게 항등함수.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항등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써 있으니까 자 무조건 돼요. 1대1 대응도 되냐 안 되냐? 무조건 돼요. 그래서 우선은 항등함수는 뜻이 이렇게 쓰여 있긴 하지만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얻어지는 게 항등함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수함수는 이소준이 조용히 해! 상수함수는 말 그대로 이제 상수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몇 번 이제 우리 공부하다 나왔었는데 상수의 뜻이 뭐예요? 상수? 대부분 수학 공부 이제 하는 애들한테 상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모르는 애들이 많은데 반대말을 생각하면 오히려 뜻이 좀 쉽게 나와요. 상수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수는 아니죠 설마. 중수도 있습니까 그럼? 자 상수의 반대말 힌트 주세요. 많이 했는데 상수의 반대말이 변수예요. 변수가 뜻이 뭔데요? 대부분 상수 뜻은 모르는 애들도 변수 뜻은 물어보면 잘 알아. 변수 뜻이 뭐야? 변하는 수야. 그럼 상수는 그거 반대말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안 변하는 수. 다시 말하면 뭐야? 일정한 수가 상수야. 일정한 수. 알겠어요? 그럼 상수함수는 뭐야? 일정한 함수? 뭐가 일정해? 함수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상수함수. 함수 값이 하나만 있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애 한 놈한테 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F에다가 누구를 넣든지 간에 무조건 똑같은 값. 상수가 나오는 거야. 딱 정해진 값. 얼마인지 몰라. 1이면 1, 10이면 10. 뭐가 딱 정해진 개만 나오는 거야. 수학의 상수를 줄 C라고 많이 쓰거든. 그래서 여기다 이제 C라고 쓰는 거야. 또는 뭐 K라고 많이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상수함수. 그럼 상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 X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Y 값이 다 하나밖에 없다고. 어딘지 모르지만 다 하나야. 여기면 여기든가 아니면 여기면 여기든가 하나밖에 없다고. 뭐야? 가로선이 상수함수. 아까 했던 가로선.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얘가 항상 내가 이렇게 수업하면 여기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가로선은 무슨 함수? 상수함수요. 그럼 세로선은 무슨 함수? 세로선은 함수가 아니야. 아, 알고 있었어. 왜? 세로선은 애초에 함수 따지는 방법이 x값 하나에 y값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세로선은 x값 여기 찍으면 함수값 무지하게 많잖아요. x값 여기 찍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로선은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됐죠? 네. 아까 뒤에 이어서 유형을 좀 봐보겠습니다. 자, 979번에 1대1 대응 고르래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인 것만. 1대1 대응 위에다가 뭐라고요? 1대1 함수 하고 밑에다가 공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르시는 문제는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차라리 얘가 더 잘 나올 텐데 이런 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얘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기억은? 근데 이런 거 딱 보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억은 뭐예요? y는 2분의 1이에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죠? 뭐예요? 얘는 상수함수예요. 이름이 상수함수. 이름 있는 이름대로 알아두셔야죠. 상수함수. 자, 2x 빼기 1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1대1 대응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여러분이 이런 데서부터 이제 좀 잘 안 될 텐데 디귿 같은 거
근데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항상 나오시면 여러분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범위 나누시면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봅니다. 0보다 큰지 작은지 범위를 나눠. 0보다 크면은 뭐야? 위로. 아니 0보다 크면 뭐야? 그냥 벗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2x 아니야. 0보다 작으면 뭐야?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계산하면 뭐야? 0. 0 아니야. 자 얘는 그래프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으로 그려지다가 2x 되는 거거든? 네. 1대1 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는 바로 알아야지. 그래프 어떻게 돼? 이거죠.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는 그려보세요. 이런 거 이제. 그려보면 돼. 어떻게 그려요? 잡아요. 그리는 요령 알려드리면 이제 이런 거 많이 안 해봤는데 0으로 갈리죠. 0. 0 이렇게 딱 써놓고요. 자, 0 오른쪽에다가 뭐 그리면 돼요? y는 x 그리면 되죠. 그냥 아무데나 적당히 찍고 y는 x 찍. 0보다 작은데 왼쪽은 3x 그리면 돼요. 자, 얘가 y는 x였으면 3x는 얘보다 더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러면은 이대로 그리면 x잖아? 그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좀 크게 급하게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어쨌든 저쨌든 1대1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만나잖아요. 만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니 아까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1대1 돼요. 돼요 안 돼요? 아 되네요. 돼요 안 돼요? 되네요. 왜 돼요 안 돼요 그럼? 되네요. 되죠. 그래서 실제로 대표보다 얘가 더 잘 나오긴 해요. 내신은 980번 같으니까. 바로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더 편하죠. 바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와중에 이제 실수한 인간들이 있어서 에이. 아 또 나왔죠. 반갑다고 손 들어야죠. 아 정말. 어? 아까 그거네? 아까 거보다 훨씬 쉬워. 이게 왜 쉬운지 여러분이 알면은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달으신 건데 아까 거보다 훨씬 쉬워. 왜 쉽게? 아까는 얘네가 문제 풀이하려면 시작 뭐부터 해야 됐어? 아까는 문제 풀이할 때 뭐부터 했어? 그 A를 나눴어.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니까 줬어 양이라고. 그럼 양이면 뭐야? 작작 큼큼하냐? 작작 큼큼하면 뭐야? 마 3,1 3,13 아니야? A, B 구하면 될 거야. 연립해서. 아 이건 절대 틀리면 다시 얘기해줘. 진짜 이거 유형은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틀리면 진짜 완전 속상해지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납니다 또 진짜. 하는 게 있어요? 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이거 시험에 진짜 이거 내신 100% 나와요. 네. 자 85번을 내가 좀 미리 할 건데 이게 또 내신에 잘 나오는 주제라. 자 fx가 a의 x 빼기 3에다가 2x 빼기 1대1 대응이래요. 절대값이 나왔죠?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을 여러분은 풀어야 돼요. 네. 이 정도 잠깐 해보도록 하세요. 절대값은 어떻게 푼다? 안에가 양인지 음인지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지금 쓰는 수 잘 보시고 분류를 해요. 자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이죠. 암산 좀 하겠습니다. 그냥 절대값 풀고 전개하시면 동류항 계산하면 a 더하기 2의 x 빼기 3a 빼기 1이에요. 맞아요? 네. 자 3보다 작아요. 얘 음이죠. 그럼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3a에다가 더하기 2x 빼기 1이니까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3a 빼기 1이에요. 맞죠? 자 얘가 뭐가 돼야 된대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1대1 대응 조건이 뭐예요? 1대1 함수 밑에 공치입니다. 자 얘가 1대1 함수가 우선 돼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래프 니한테 예시를 보여준 거 아니야. 1대1 함수 예시를 보여줬잖아. 응? 이렇게 생각이잖아. 이 말은 뭐야?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계속 내려가야 돼. 근데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게 뭐야?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뭐야? 이 자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야? 기울기 아니야 얘.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하는 게 누구야? 얘 기울기 아니야. 근데 올라가려면 얘가 부호가 뭐야? 양이잖아. 근데 얘가 양이려면 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양. 얘가 음이려면 얘도 다시 말하면 전문용어로 둘이 부호가 어떻다?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걸 어떻게 풀어요?
수학적으로 둘이 부호가 같으면 우리는 걔네를 어떻게 풀어요? 둘이 부호가 같다? 섞어요. 둘이 곱한 애가? 아, 생각을 하세요. 둘이 부호가 같다? 양양이든 음음이든 밖에 없어. 그럼 둘이 곱한 애는 무조건 뭐가 돼? 양이다. 네. 2차 부등식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거 해 뭐야? 다은아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 2차 부등식 이거 해 뭐예요 그러면? A? 최종적인 답 뭐예요? A가 여기는 뭐 마이고 여긴 2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구해줬어요. A가 마이너스 2 이상 이상이 될 이유는 없죠. 능이 없는데. 크다. 음. 이보다 이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라고 대답을 되게 많이 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2보다 크다. 바깥쪽이라고 많이 대답을 해. 그치? 왜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외워진 거야. 부등호 이쪽 방향이면 바깥쪽, 부등호 이쪽 방향이면 안쪽. 근데 그거는 무조건 아볼 기준. 지금은 위볼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시험에 그냥 정말 진짜 완전 진짜. 아 이거 위율밖에 없어요? 네? 위볼밖에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여기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게 뭐야? 이게 좀 많아.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 나눠서 나누셔야 돼요. 범위 나눠 식을 세워 놓으셔야 되고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1차 함수의 형태가 올라만 갈지 내려만 갈지를 결정하는 건 기울기 x 계수의 부호고 누군가의 부호가 같다는 걸 수학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곱한 게 양수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 1학기 마무리 2차 부등식으로 가셔야 됩니다.